베트남 증시 추락 어디까지? 호치민 증시 시총 삼성전자 40% 불과. 세계의 공장 중국을 대체하는 동남아시아 최고 제조 강국 베트남 증시가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 충격이 떠오르던 신흥국 경제를 덮쳤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대표 주가지수인 VN-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31% 넘게 떨어졌다. 하락으로 호치민 증권거래소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1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 불리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는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빈그룹과 빈홈, 빈콤리테일은 최근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평균 30% 가까이 폭락했다. VN-지수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베트남 증시 규모가 작아지면서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수급 회복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멀어지고 있다. 베트남 펀드에서 발을 빼는 한국 투자자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베트남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505억 원 줄었다. 3월에만 44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베트남 증시의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도시 봉쇄 해제 등으로 경제 활동이 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창민 KB증권 신흥국 주식전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은행주 투자 매력 증대, 벤치마크 지수 편입 가능성, 증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기업 공개를 활용한 우량 국영기업 투자 기회 등 4가지 모멘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한 중립 관점의 투자 선호도와 패시브 전략인 상장지수 펀드 분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삼성, 베트남의 COVID-19 문제 해결. 삼성 디스플레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와 접촉한 직원이 모두 COVID-19에 대해 음성으로 테스트된 후 베트남 공장에 고급 플래그십 모바일에 사용할 프리미엄 소형 OLED 패널 생산 계획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화요일에 삼성전자의 생산부가 말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4월 12일 일박민성 공장의 한 남성 직원이 COVID-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후 검역 절차를 통해 신청했다. 또한 근로자와 접촉한 221명의 직원 모두 바이러스에 대한 음성 검사를 받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은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므로 생산 라인에 지연이 없었습니다. 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량 감염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급망 관리가 중단될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박린 공장에서 OLED 모듈 생산 라인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린의 북부지방에 있는 삼성의 베트남 공장은 작년 내의 회사의 총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생산 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유연한 OLED 디스플레이 및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공장에서 삼성의 접이식 스마트폰용 패널과 모듈을 생산했지만 다양한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3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이후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회사와 현지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은 4월 17일 베트남의 약 300명의 엔지니어가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었다. 베트남이 한국인 노동자를 면제해왔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폐쇄가 계속될 것이지만 지난달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 업체 350명이 베트남에 도착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엔지니어들은 당인의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산 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OLED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2020년 말까지 TV용 LCD 패널 수요가 둔화되고 중국 라이벌의 유입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0년 말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LCD 생산 라인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이 회사는 보다 수익성이 높고 더 많은 기술 발전이 필요한 QD 디스플레이 및 접이식 OLED와 같은 소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1위 빈그룹, 유통에 이어 항공운송업도 결국 포기. 베트남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1위 민간기업 빈그룹이 결국 항공운송 사업에서 손을 뗐다. 지난해 소매 유통의 강자 빈마트 빈프로를 매각에 이어 항공운송업에서도 철수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와 부동산발, 빈그룹 위기설을 잠재우고 기술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14일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빈그룹이 빈퍼레어 설립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문서를 교통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기획투자부가 항공사의 설립 계획을 검토하라는 요청서를 총리에게 제출한 지 2주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항공사는 4조 7천억 VNG의 자본을 보유하고 2020년 7월에 운항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뜻밖의 결과다. 보도된 빈그룹 항공사 설립에 대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첫 해에 150에서 220석 규모의 항공기 6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베트남 항공사와 MOU도 체결하고 국내 운항부터 시작해서 차츰 국제 노선도 늘려갈 것이라는 계획도 이어졌다. 항공운송업 철수에 대해서 응우옌 비엣광 빈그룹 부회장은 베트남 항공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빅플레이어들의 참여를 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빈그룹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공급 과다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빈그룹은 기술 산업 분야에 자원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 에어라인, 비에젯 에어, 제스타 퍼시픽, 데스코 및 밤부 에어웨이스 등 5개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카이트 에어 및 비에트래블 에어라인 등 신규 항공사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빈그룹은 2018년 발표한 개발 전략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베트남의 기술, 산업, 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선두그룹이 되는 것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빈그룹은 베트남 전역 50개 성의 2,600여 개의 슈퍼마켓, 즉 대형 할인점, 소형 슈퍼 편의점을 거느린 빈마트와 농업 관련 기업이었던 비네코 시총 2위 음식료 회사 마산에 팔았다. 역시 지난해 12월 전자제품 유통업체 빈프로를 청산하고 역시 인수한 비엔통 전자제품 매장도 폐쇄했다. 이 때문에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빈그룹은 부동산에서 시작해 공격적 사업 확장으로 베트남 최대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야심작인 자동차, 빈페스트의 판매 부진과 돈줄인 부동산에서 하노이 스마트시티의 거품이 빠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빈마트와 빈프로의 철수가 설을 증폭했다.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는 책을 발간한 뮤영국 나이스 그룹 베트남 소비재 유통법인장은 빈그룹이 결국 항공운송 사업을 최종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빈그룹을 위해서도 베트남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빈그룹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회장 판야뻥은 베트남 부자 순위 1위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자산은 76억 달러였다. 베트남 부자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히 팩트 위주로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속보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기존 3개의 수출 규제가 있었죠. EUVPR,
폴리미드 브라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7월 이후에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PR이죠. 포털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완화했습니다. 원래 이번 수출 규제 자체가 원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온 것을 수출 규제라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포괄 허가 단계로 온 것은 완전한 수출 규제 해제라고 보긴 힘들지만 중간 단계다. 그러니까 포괄 허가가 원래 있던 거고 개별 허가가 이번에 수출 규제고요. 그 중간이 특정 포괄 허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정 포괄 허가는 뭐냐 하면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한 일본 수출 기업이 계속 거래를 하는 그런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을 할 경우 일본 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해주는 그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출 규제 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완전히 그전과 똑같은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허가에 비해서는 훨씬 번거로운 작업이 줄어듭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그간의 강경 발언 그리고 이번 협상이 수출 규제와는 무관하다. 한국이 수출 관리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간의 발언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서 내부 정치에서도 코너에 밀린 아베가 완전히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수출 관리에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개선 방안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일본이 스스로 수출 규제를 갑자기 완화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원래 꾸준히 해오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죠. 또한 이번 협상이 분명 수출 규제와 무관하다고 외쳐왔으나 일본이 외쳐왔죠. 근데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완화를 시행하면서 확실히 꼬리를 내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언급을 드렸듯이 일본은 이런 수출 규제 자체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오면서 90일의 지연을 뒀잖아요. 계속. 근데 90일을 넘기지 못하고 걔네들이 계속 승인을 했죠. 그 측면이 WTO 규정상 이미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90일 이내도 이미 인위적인 규제입니다. 그럼 안보상의 이유가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행위고 걔네들은 90일이 넘어가면 실제적인 규제가 되기 때문에 90일을 넘기지 못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강하게 하고 거짓말을 일삼을 뿐이지 현재도 이미 심각한 일본 내에서 자동차 산업, 관광 산업, 소매품 산업 할 거 없이 타격을 입고 있는 일본이 더 이상 이 수출 규제를 지속하는데 내부적 체력에서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먼저 의미 없는 패를 하나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슈 이외에도 또 아베 벚꽃 파티 논란까지 일본 내에서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10% 이상 폭락했죠. 아베가. 그러면서 내부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코너에 밀린 그런 좀 다급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큰 틀을 크게 틀리게 읽고 있진 않은 듯 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분들이 읽은 그 틀을 저는 정리해서 전해드릴 뿐입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의 속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